안녕하십니까. 20년차 치과 의사 생활하고 있는 김정수 치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2001년 작년에 부산치과의사의 전시회에서 강의를 했었던 알면 더 편리한 치과 기자재라는 타이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치과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치아를 정밀하게 인상을 떠내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6개 치아에 정밀한 인상을 떠낼 때 보면은 어느 치아는 잘 나왔는데 어느 치아에 기포 생겨서 다시 인상 뜨고 했던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개치 트레이 인상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큰 노력 없이 모든 치아의 마진을 깨끗하게 나오는 인상체를 얻기 쉽습니다. 제작했던 방법입니다. 옴니백을 이용해서 미리 쉘을 갖다가 먼저 만들어서 입안에 시적을 했었고요. 블루무스 쉘을 먼저 인상 체득을 합니다. 그 위에다가 바로 소프트 퍼티가 딱딱한 퍼티도 있죠. 부드러운 퍼티가 돼야지 저 위에서 바로 눌릴 수 있습니다. 그걸 랩을 사용해서 자동 릴리프 되게 만들어서 눌리게 되면 저런 음행이 나오죠. 블루무스 쉘을 트리밍을 해서 저렇게 조립을 해보면 이제 인상을 뜰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블루무스 쉘을 분리하기 위해서 앞에 옴니백 쉘을 절단해서 만들었었는데요. 부드러운 걸 쓰면은 좀 부정하게 나오고 이거 같이 딱딱한 걸 쓰면은 저렇게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어쨌든 저걸 한 번에 꺼내기 힘들어서 절단을 해서 뭐 2개든 3개든 절단해서 안전하게 쉘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충분하게 트리밍을 해서 다시 입안에 넣어보면 이게 준비 완료되어 있는 인상을 뜨기 위한 준비 완료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 되면은 나머지 과정은 입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너무나 편리합니다. 기존에 인상 뜨려고 하면은 어시스트 옆에서 이 정도 같으면 옆에서 한참 건조시키고 뭐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쓰면은 옆에 어시스트가 좀 더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크게 영향을 덜 받습니다. 자, 인상을 뜨는 인상체입니다. 앞에 퍼티 위에다가 헤비 바디를 놓고 인젝션, 라이트 바디를 치아 주변에 놓고 개치 트레이를 눌러서 그냥 떠내기만 하면 마진까지는 정밀하게 나오는 인상체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 옴니백 대신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왁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다시피 왁스를 쓰다 보면은 좀 이렇게 눌러지는 앞쪽 모양이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마진까지 이렇게 마진 부위가 정확하게 좀 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이랬을 때 다시 만들려면 왁스 쉘을 한번 일회용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옴니백 쉘 같은 경우에는 실패되면 옴니백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죠. 자, 왁스 쉘을 이용해서 블루무스를 쉘을 만들었던 기록이고 블루무스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아마 처음 본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트 인상제 중에서 조금 고급형에 속하는데 블루무스가 데놀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튜브 타입이 있고 카트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저 블루무스 쉘을 만드는데 옴니백을 사용하려니까 모형을 떠서 옴니백을 찍어야 되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구강내에서 왁스를 썼을 때는 아까 같이 조금 부정확한 게 일회용으로 나와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몰드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몰드의 역할이 방금 말했던 인상 쉘 몰드 역할에다가 인상 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임시 치아를 만들 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가이드가 필요할 때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가드라고 제가 용어를 만들었는데 난서머지 픽처 같은 경우에는 치아 고정이 약할 때 혀나 다른 어떤 외력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옴니백을 사용해서 가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대신해서 이걸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료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시장성이 있다, 현실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먼저 좋은 인상을 떠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풀아치 인상을 뜨기도 하지만은 요즘 바이트 인상을 많이 쓰죠. 바이트 인상을 주로 많이 쓸다고 봤을 때 정확한 인상을 떠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레이가 정밀에 견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낭창낭창거리는 플라스틱 재질의 바이트 트레이가 저가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상 자체를 원장님이 뜨지 않고 어시스트한테 맡기는 게 많은 현실에서 봤을 때 트레이가 낭창거리면서 휘어지는 인상을 떴을 때 펴지면은 당연히 부정하게 나오죠. 거기서 나온 기공물이 맞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조건으로 반드시 금속이 보강돼서 웬만해서 휘어지지 않는 트레이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헤비바디인데 불행히도 국내 헤비바디 대다수가 국산들은 너무나 무릅니다. 원래 헤비바디는 말 그대로 헤비, 단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시스트들한테 인상제를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루기 쉽게 만든다고 전부 다 부드러운 인상제를 요구를 하게 되고 국내에 만드는 제조사 사장님들은 전부 다 그 요구를 받아서 무른 헤비바디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암만 떠들고는 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던 별로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외제 같은 경우는 경질 헤비 강도를 그대로 가집니다. 그 헤비바디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 부위를 정밀하게 잘 내기 위해서 라이트 바디가 중요한데 라이트 바디의 종류보다는 블루무스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마진 부위를 인계해내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젝션 인상제인데요. 인젝션 인상제는 지금 사실 블루무스 쇠를 사용해서 쓸 때는 어느 걸 써도 정밀하게 밀어냅니다. 단 모델을 2개 이상, 제 같은 경우는 마진 하방 1mm에서 1.2mm 정도를 반드시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인상제를 모델을 2개를 부으려면 인젝션 인상제가 약하게 되면 쉽게 찢어져 버립니다. 불행히도 국산 인상제를 다 테스트 해봤을 때 거의 다 찢어졌어요. 외제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모델을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을 2개 이상을 스톤을 부어내려면 외제 인상제를 지금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찢긴 강도가 좋은 라이트 바디를 쓰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행인 거는 블루무스 쉘을 쓸 때는 라이트 바디 소모량이 극소량입니다. 보다시피 지대시 주변만 쏘기 때문에 암만 비싼 인상제를 쓴다 해도 경제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비바디가 강해지기 때문에 치간 사이 틈에 헤비바디가 끼면 어떤 때는 치아가 발치된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문제가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간 사이를 유틸리티 왁스를 쓰든지 클레이를 쓰든지 틈을 막고 인상을 뜬다면 보시다시피 정밀한 인상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외제 경질 헤비바디를 쓴다면 제일 좋겠는데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국산 인상제로 대체하려고 찾다가 이덴트라는 곳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브 헤디비를 자사 브랜드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덴키스트 OEM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덴키스트 제품은 이 헤비바디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거죠. 안 그러면 비싼 외제 헤비바디만을 써야 될 상황인데 왼쪽 화면에 보면은 이 몰드를 사용해서 인상용 블루무스 쉘 몰드를 만들었고요. 이 똑같은 이 몰드를 사용해서 임시치아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임시치아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 가지 몰드 가지고 2가지를 동시에 다 만들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집니다. 뭐 이것도 또 화학의 다른 케이스네요. 치아 5개 치아 지대치를 별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게 깨끗하게 인상에 떠냈습니다. 이 경우도 중요한데요. 오른쪽 왼쪽 양쪽에 특히 하악에 동시에 인상을 뜰 때 보면은 혀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시스트 2명이 양쪽에서 리트랙션을 한다고 해도 한 번씩 에러를 냅니다. 환자의 혀의 힘이 세가지고 언제 와서 인상제를 한번 탁 때려보고 그러면 마진의 인상제는 다 쉽게 나가버리죠. 그러면 다시 인상 뜨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은 이 블루무스 쉘을 이용한 인상제를 뜨고부터는 어시스트 한 명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렇게 마진이 잘 나오는 인상제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떠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우에 보면은 깊은 부위에 마진 아래부까지 깨끗하게 인상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치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편하게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느냐 봤을 때 왁스로는 너무나 좀 부정하게 느껴집니다. 대충 어느 정도 하는데 눌러지는데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튼 형태로 조그만 저렇게 동그란 버튼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한 개 치아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양입니다. 지금 이제 이지 몰드라고 말했던 이 네이밍했던 이거는 전학용으로 나와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임시치아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지금은 캐드캠을 이용해서 PMA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좀 더 보편화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고투자에다 인력이 실제로 임상에서 해보면 원장님이나 기존의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더 고용해서 써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정밀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캔 이후에 다시 밀링하는데 최소 작업을 잡으면 거의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10분 이내 됩니다라고 광고는 하지만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대신 대부분 이제 치과에서는 자가중압 레진 가지고 손으로 핸들링해서 만들어내는 게 현재 현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가중압 레진이 발열이 문제가 되고 중압 수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축량이 많은 레진을 사용하면은 그만큼 불중화가죠. 그래서 그 부정화한 레진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최고 숙련된 직원이 그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수축량이 적은 레진을 사용한다면 좀 더 덜 어렵죠. 그래서 숙련자가 하더라도 치아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가중압 임시치아 레진 중에서는 아마 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재료를 다 써봤다고 자부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 게 지금 토쿠야마에서 만들었던 큐어페스트라는 레진입니다. 요 다음 신형도 나와 있는데 신형이 조금 더 고가인 것 같아요. 좀 더 품질은 나은 것 같고 거의 발열량과 수축량에서 거의 최고 톱입니다. 당연히 치아탐 줄어드는 부분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추천하기에는 광중압 임시치아 레진입니다. 광중압을 재료이기 때문에 냄새, 수축, 발열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해 보면 입안에서 제거하고 그대로 뜨면 거의 그대로 탁 들어갑니다. 당연히 광중압을 해야지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시간에서 임상이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숙련자가 아니고 굉장히 초보자한테도 교육시키면 금세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여유가 있습니다. 테크닉으로는 교합면 쪽에서 광중압을 합니다. 마진 쪽을 광중압을 잘 안 하는, 덜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언더컷이 있더라도 덜 중압돼서 올라오면서 빠져줍니다. 안 그러면 꼈다 뺐다를 해보면은 약간 벌어지면서 그쪽 부분에 언더컷에서 끼어서 안 나오는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좀 숙련이 덜 돼 있든지 상황이 어려워서 마진 쪽에가 덜 나올 경우들이 많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본딩제 바르고 광중압 레진끼리는 어느 정도 또 잘 붙습니다. 그래서 본딩제 처리하고 플로블 레진 가지고 마진 처리하면은 쉽게 리페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진보다는 교합면 쪽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내고 마진 쪽은 이중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실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 가르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재료를 주안점을 가지고 쓰게 된 것은 임플란트용 임시치아 보철물입니다. 즉시 식립하고 즉시 임플란트 보철을 올려야 되는 시간에 기존의 기존의 자가중압 레진 가지고는 사용하니까 거의 치아 타임이 너무 걸려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는 빠른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세팅이 끝나니까 캐드캠 보철물하고 거의 시간에서는 별로 손해가 안 보는 걸로 보입니다. 추천하는 광중압 레진입니다. 메디클래스에서 EGI 크라운이라고 판매도 하고 있고 여러 번 광고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레진 중에서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레진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앞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몰드가 부드러운 게가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나오겠지만 딱딱한 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몰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쉽게 제끼면은 안에 딱딱한 레진이 쉽게 분리됩니다. 딱딱한 몰드를 사용하니까 분리하다가 딱딱한 임시치아가 깨지는 경우들이 나오고 특히 인상 쉘 같은 경우에는 블루무스 쉘이 잘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연질의 몰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경질과 연질 두 가지 몰드를 다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전치부에 몰드에 광중압 레진을 저렇게 안에 채워가지고 임시치아
6개를 만들고 마진 안 맞는 거는 플로브 레진으로 입혔는데 이 경우에는 깔끔하게는 처리는 못했습니다만은 긴급해야 될 때, 체어타임할 때 빨리 해결해야 될 때는 굉장히 크게 도움되는 거로 보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할 때는 몰드를 지금은 이중 몰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니로 스텐트를 만드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파샬 덴처를 구황내에서 저렇게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떠내는데 이때는 투명 헤비바디가 있습니다. 투명 헤비바디를 써야 되는 것은 광중압을 할 때 빛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쓰게 되는데요. 저렇게 투명 헤비바디를 사용하고 안에다가 다시 임시차 레진을 채우고 구황내에서 앞접에서 그 앞면에서 광중압을 시키고 빼내면은 저렇게 임시차 레진으로 인한 저런 형태의 가이드 형태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식립해야 될 자리에다가 마킹해서 저렇게 홀을 뚫고 따듬으면은 가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임시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블루무스 재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치아 심을 부위를 구멍을 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저렇게 슬럿을 만들어냅니다. 굵은 슬럿을 스톤 휠 가지고 순식간에 저렇게 만들어내면 식립할 위치가 마킹이 되죠. 그 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거는 좌우측에 제가 3개씩 심을 때 케이스였는데요. 저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입안에서 위치를 시켜가지고 나가면은 적어도 보철의 위치는 정해집니다. 물론 식립 위치는 저기서 다시 핀을 향해서 CT를 찍어서 보정을 합니다만은 보철해서 잘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보철하려고 보면 치아가 딴 위치에 돼 있어가지고 보철할 때 애를 먹을 때 많죠. 보철할 때 애를 먹는 것보다도 나중에 5년, 10년 이후에 임플란트 수명을 생각한다면은 정확한 위치에 꺾이지 않은 임플란트 식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지 몰드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형에서 필요 시에는 이게 부드러운 거를 지금은 주로 권하는데요. 부드러운 게 말랑말랑할 때는 필요할 때는 한 겹을 더 넣으면 두꺼워지니까 좀 더 보강이 되죠. 이게 더 이제 필요할 때는 풀아치로 만들 때는 경질 몰드를 가지고 전악을 같이 덮어주면은 뭐 7번에서 7번까지 몰드를 만든다 해도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편하게 하는 거는 1개에서 3개 정도는 아예 더 편하게 구멍을 뚫어져 있는 이지 가이드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인접치에다 1개짜리이긴 한데 인접치에다가 저렇게 걸고 가운데 마킹을 하고 제 같은 경우는 마킹할 때 잴 수 있으면 피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조로 마킹하고 그 자리에다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지금은 거의 난서머지드 픽스처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통 힐링을 다른 모양하고 비슷하죠. 저렇게 구황내에 돌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정확한 위치에다가 그대로 식립을 했고 여기는 저거를 이제 구황내 튀어나오는 부분에 혀의 압력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옴니백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팩을 사용합니다. 소프트 팩을 사용하니까 이거는 픽스도죠. 옴니백 스텐트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안 껴버리면 뭐 소용이 없지만 이거는 픽스도로 팩을 해버리기 때문에 환자한테 뭐 안 끼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1주, 2주, 심지어 3주 정도 버텨주면은 고정력이 약했던 임플란트도 보호받으면서 잘 버티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팩만 넣으면 잘 탈락하기에 팩을 고정하는 역할로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하악의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이걸 넣어가지고 고정했던 경우이고요. 이 경우에는 원심 쪽에 절개해서 7번 메지알 쪽에 뼈 이식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간단하고 저 부분을 다시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몰드를 썼던 케이스입니다. 요건 또 위에도 또 다른 케이스에서 몰드를 가이드를 쓰고 다시 팩으로 보호했던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3개 치아를 썼습니다. 3개 치아에 저렇게 해서 가장 초기에 썼던 거네요. 팩을 얇게 해가지고 올렸던 경험인데요.
상악동 거상도 하고 80몇 세 굉장히 고령 환자의 여자분이었는데 잔존골이 별로 없는 경우에 상악동 거상하고 힘들게 심립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반드시 저렇게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게 아니고 협적 부착 치연대가 부족해서 아래쪽으로 밀어내가지고 인상을 수술을 했고요. 에피칼 포지션도 플랩을 했고 그 위를 소프트 팩만 가지고는 고정이 안 되니까 저걸 가지고 부목을 대고 다시 팩을 해서 유지를 시켰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 개용, 두 개용, 세 개용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실습에서나 다음에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상쇠를 이용해서 인상을 정밀하게 뜨는 법, 그 다음 그 재료 가지고 똑같이 임시체를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